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단풍, 나들이, 그리고 또 천고마비,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독서입니다. 특히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 취업 정보서적이라든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곤 하는데 사실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마음의 소양을 쌓는 데 필요한 시나 소설 같은 장르의 책들도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 급하게 몰아 읽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상시에 늘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음식은 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잔매거진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부터 특별히 두 분께서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직무별 면접 대비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 분씩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세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CDC 취업 컨설팅 박소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원입니다. 박세현 대표님께서 너무 짧게 인사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네,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에는 컨디션인 것 같거든요. 컨디션 관리 잘해서 꼭 좋은 결과 얻기 기도하겠습니다.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직무별로 면접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박수인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직무의 면접법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늘 언제나 많은 네. 채용을 하고 있는 영업관리 직무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업관리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중심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직무이다. 네. 그만큼 이 현장 관리에 대한 언급을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현장 경험 무엇보다 중요한 직무임을 직시하시고 쭉 이어서 면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관리직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의 대화 포인트입니다. 자, 영업관리직 일단 어떤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죠? 네, 뭐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영업이고 그것과 직접 관련되는 게 영업관리인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 패션, 식품, IT, 통신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개 말씀드리면은 롯데, 현대, 신세계, 하나의 백화점 쪽이랑요. 그다음에 BGF 리테일의 CU,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GS25 등의 편의점.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U+, KT 등의 통신사, 그다음에 CJ푸드빌, CJ제일제당, 아워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식품 제조 업체도 있고요. 뭐 이랜드 외식 사업과 패션 사업, 그다음에 LF 패션, 현대 기아차,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뭐 CJ그룹, SK그룹, SPG 등에서도 지금 영업 관리를 지원한 친구들은 뭐 전형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영업관리직 어떤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다들 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기업마다 이렇게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하고 그리고 이제 2차 면접까지 합격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임원 면접을 두고 있는데요. 이 임원 면접하기 전에 2개월 동안의 인턴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이제 받고 난 후에 면접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인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제도를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만큼 모든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규직 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는 제도를 계속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현장 경험을 통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시너지를 내고 몸소 역량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평가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정규직 전환율이 100% 되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 기간에 있어서 열정을 다해서 몸소 보여주셔야 되는 점이 관건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업관리 직무의 면접 대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했나요? 가장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냥 듣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빨리 즉각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펙 나열식 답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이걸 면접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뜻을 좀 파악해 보겠다면은 이 질문은 당신은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했는데 이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스펙 나열식 아르바이트를 했다, 경험 위주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했는지 좀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듣고 당황을 해가지고 나는 영업관리 직무에 관련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영업관리가 가장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지원했는데 그래서 당황을 해서 답을 못하고 이렇게 블랙아웃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내 경험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과 관련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자질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요. 자기가 지금 영역 관리자로서 경험을 어떤 것을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경험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질문의 의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답변의 방향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박소연 대표님께서도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여러분들 본인이 축구 동아리 회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후배를 뽑을 때 어떤 친구를 뽑고 싶으세요? 당연히 축구에 관심이 좋아야겠죠. 좋아야겠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축구 동아리 들어와서 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좋아하겠죠. 단순히 나 축구 좋아해요 이런 거보다 나 축구 동아리 하면서 나 어떤 포지션 해보고 싶다. 나 여기서 뭐 어떻게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진짜 우리 동아리 오랫동안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친구구나 하고 판단을 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면접관도 우리 업에 대한 관심, 이 업이 바로 축구와 동일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포지셔닝, 축구의 포지셔닝이 바로 직무예요. 그래서 이러한 업과 직무의 관심을 좀 돋보이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본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냐, 너 어떤 준비를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저 편의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절절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그리고 고객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점주님들하고 대화했던 것들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강점을 내가 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런 수요 예측을 해보고 재고 관리도 해보면서 고객 대응 능력을 길러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처음부터는 제가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라고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고객 동선을 보게 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재고 관리를 해보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내시면 정말 베스트고요. 만약에 저는 이런 편의점 경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여러분들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행사를 한다거나 어떤 친구들끼리 모여서 주체적으로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뭐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기서 이제 플랜을 짜거나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수요 예측을 하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이렇게 도출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준비했던 과정 속에서 이 직무와 연결된 부분을 이제 잘 어필을 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영업 관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일단 질문자의 의도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네, 그 모든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염두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성인 거고요.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로열티. 직무에 대한 로열티, 우리 회사에 대한 로열티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직무 역량, 기반 역량 이런 관련 부분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역량뿐만 아니라 로열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업 관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같거든요. 가장 많이 뽑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이 친구가 다른 금융권을 준비하던 친구나 혹시 마케팅을 준비하다가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 아닐까 이 부분 때문에 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영업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업 관리는 매장을 관리하고 매출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이건 누구나 근로나 누구나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현장 중심에서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는지 그때 느꼈던 것들 본인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팩트 중심으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회사와 우리 직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답변을 하는데 사실 누구나 답변을 잘한다면 이왕이면 합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잘 어필되게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 정지원 컨설턴트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그런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영업은 뭐 잘 파는 겁니다. 영업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정말 최악의 답변, 영업은 미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 나는 이제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얘기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업 뭐지? 고객 대응이니까 미소? 그래서 미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본인도 아는데 당황해서 말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이라는 게 내가 진짜 일을 해보면서 고객을 대응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면접관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에서 알고 있는 영업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은 게 이제 면접관이 원하는 그 의도의 답인데요. 쉽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영업 네. 관리는 현장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일을 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고객을 대응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 매장의 개선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눈을 넘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트렌드를 리딩해갔고 그리고 제품을 바로 선사해주면서 그 제품이 그 고객이 집게 만드는, 설득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도 함양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 친구가 정말 경험에서 느끼는 그런 영업 관리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좀 더 와닿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답변하면 정말 진정성도 있어 보이고 열정도 있어 보이는 그런 베스트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성공시켰던 경험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자의 의도부터 한번 파악해 볼까요? 네, 항상 이런 질문들은 보통 많이 물어보시곤 해요. 네. 네, 영업 관리에서 더 높은 것을 올려서 네가 해본 적이 있냐라는 것은요. 그 영업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매월 말에 상당한 이 매출의 압박을 받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라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직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본인이 이런 목표에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선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선까지 보셔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도하는 삶보다는 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준치를 높여서 나 여기까지 해보겠다라는 각오로 시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판단의 척도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그 다른 학교에 울산대나 이런 데 가갖고 네. 가서 이제 면접관으로서 했는데 이 열정 있는 모습을 이 친구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군대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아닌데. 네, 언제적 얘가 이러고 있는가 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 이 열정이라는 거는요. 이 질문에서 핵심하고 여러분들 포인트를 볼 수 있어요.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해서 네가 해본 적이 있냐? 뭔가 실행하기 위한 열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분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욕심을 내갖고 몰입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대표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모범 답변을 한번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좀 네. 빠르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래서 사례를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그 사례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는지, 거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식으로, 꼭 여러분 좀 두 가지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식으로 먼저 설명한 다음에요. 본인이 거기에서 역할과 기여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강점을 보이고 싶은지,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떠했는지 이러한 순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서론, 두 가지식으로 된 서론, 그다음에 사례의 이야기, 본론, 그다음에 얻은 점인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과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냥 그 과제 프로젝트에서 내가 기분만 만약에 충실했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나는 그 부분을 무난하게 넘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욕심이 생겨서 공모전과 그 과제를 같이 겸업 예, 같이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과제를 그냥 부여받았을 때는 자유주제였는데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PPT를 제출하면 또 좋은 학점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과제를 그냥 단순히 과제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고 결국 공모전에서는 대단한 그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때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몰입을 해봤다. 그래서 해보자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항상 연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성적이 좋지 않네요.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의 질문인가요? 네, 영어과를 지원한 친구들 대체적으로 네. 활동성이 많은 친구죠. 네. 활발하고 진짜의 친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편의점 뭐 다양한 뭐 영어 관리 관련된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학점을 학점 관리가 신경을 좀. 못 쓰죠. 예, 그리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놀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저학년 때는 좀 잘 신경을 못 쓰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성적 왜 안 좋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은 제가 성적은 좋지 않은데 이러이러 활동도 했고 이러이러 활동해서 나 이렇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는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께서 왜 성적을 물어보실까? 이거 몰라서 여쭤볼까요? 너 기본적으로 이 성적에 대해서 이거는 학생으로서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너는 이걸 못했냐?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시고 먼저 인정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서 그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점에서 반성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서 항상 이런 질문이 오면요. 여러분들 예스 기법을 하시면 돼요. 인정, 예스. 하지만 난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뭔가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해 보이네요. 네, 근데 먼저 맞아요.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막연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요 막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좀 나타낼 수가 있겠군요. 정주원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면접 때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직무 역량, 로열티 이런 것들 많이 보지만 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자소서에서 인성 관련된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적성을 또 보고요. 그다음에 부분의 면접 과정에서도 인성 관련해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진정성, 이 친구가 진짜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려고 하는데 네. 내가 팩트상 학점이 안 좋은 거는 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이래저래 핑계를 많이 대는데요. 아까 박서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es, but 이걸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점을 조금 어릴 때는 새내기 때는 많이 놀았다. 저도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고 새내기에 그때 그 시기에 집중을 많이 해서 미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험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하지만 내가 그 부분은 놀았지만 3학년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3학년쯤에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렸고 내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게
진정성 있어 보일 거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아,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우리 회사에서도 정신 차렸으니까 더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를 너무 많이 대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또 대화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 그동안 이제 출제가 되었던 면접장에서의 질문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하반기 채용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좋을 거다. 여러분 두 분의 이제 예상 질문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원 대표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영업 관리가 모든 직무,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부분인데요. 영업 관리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건지 좀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채널을 담당해보고 싶냐? 왜 그 채널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업 관리를 지원한 친구라면은 본인이 일해보고 싶은 현장 채널은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브랜드와 경쟁사 브랜드의 차별점도 조금 많이 보시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직접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 관리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현장과 소통하는 부분, 본사와 또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좀 현장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요. 뭐 같은 채널이라고 해도 뭐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들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었던 거, 그냥 남들에서 그래서 봤던 거 다 혹시 다른 사람의 자소서에서 봤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을 좀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말 많거든요. 나는 외식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외식업 중에서도 음료 아니면 뭐 주류 뭐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타겟팅해 주는 게 좋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소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질문들을 예상하시나요? 네, 모두들 현장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영업 관리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면접관이 어떤 거를 하시냐면 나는 GS25시에서 편의점 했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얘기 잘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면접관님께서는요. 질문을 굉장히 어렵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상품은 PB 상품 3가지 대봐라. 그리고 학생이 너의 그 고객이다. 2,000원을 가지고 왔다. 그럼 너가 2,000원에 맞게 상품을 한번 구성을 해서 제안을 해봐라. 그러니까는 금액대와 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네. 다 통용되는 게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 일을 하면서 관심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돈이나 보고 아르바이트 해야지 막 그냥 계산대만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 이런 PB 상품 이런 것도 있고 가격대는 이 정도 하는구나. 요즘에 이게 잘 나가네. 이런 거 사람들이 원하고 있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정말 예정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됨이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예상하시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는요, 영업관리 직무 면접 대비 꿀팁 하나씩을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저희들이 나누는 얘기가 뭐 주제가 나눠져 있지만 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박소연 대표님부터 꿀팁을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영업은 바로 현장입니다. 근데 네. 그냥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찰력, 즉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고객을 그냥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객이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왜 이 부분을 다량으로 사는지 소량으로 사는지, 또 말하는 요구하는 부분들이 또 다 가지각색이에요. 네. 이 하나의 물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 구매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렌드를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인 가구, 키즈, 그리고 식품 이런 것들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업관리자로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현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도 꿀팁, 네,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네. VIP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VIP, 뭐 빕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깜짝이야.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되게 싫어요. 뭐
고객이 왕이다, 뭐 고객 감동 이런 부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감동 노동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좀 쉽지는 않은 또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조금 언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 관리는 몸에 이제 비즈니스 매너가 이렇게 제일 많이 묻어 나 있어야 되거든요. 즉 뭐 상대를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뭐 어른들을 상대하는 일에서는 넉살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뭐 스마트한 비즈니스 매너 등을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갖춰서 좀 상대를 대면할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고객은 VIP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객이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사람을 대할 때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조금 주요하겠죠. 네, 영업관리 직무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꿀팁까지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업관리 직무 이제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또 취업 준비생들 그래도 긴장되거든요. 예, 그분들에게 좀 힘내라는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서연 대표님부터요. 네, 면접하면 항상 이 자기소개가 중요하죠. 처음에 자기소개를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 안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에서 여러분들 돋보이는 임팩트는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 직무적 역량, 자질이지 저는 뭐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사본에 빗대어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부분은 역량과 자질을 파악하시고 내가 그만큼의 그런 부분들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생이 취업을 했거든요. 나이가 30이에요. 예, 되게 어려운 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친구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최종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밤을 새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서 9시에 면접인데 12시에 간 거예요. 늦었죠. 엄청나게 늦었죠. 근데 예. 붙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긴장을 안 했으니까. 나는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한 거예요. 솔직하게. 본인이 이야기를 다 해버린 거죠. 예. 상당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 12시에 갔는데도 붙여줬어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친구들은 안 올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네 그래도 간 거죠. 로열티인 예. 거죠. 예. 늦으면 안 갈 텐데 일정 부분에서는 잘못한 건 있죠. 하지만 로열티를 가지고 내가 개선하겠다. 그리고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는 버렸던 거죠.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솔직하게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은 그 친구랑 소통을 한 거고요. 네, 감동을 얻고 이 친구 한 번 실수했지만 원래 이런 친구는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간절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간절해서 긴장하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실수 안 보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꼭 보여주셔서 부모님께 좋은 화분 하나 보내드립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케이스는요. 예, 뭐 혹시라도 나도 좀 긴장되지 않은 편안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일부러 늦게 찾아가든지 이런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잔매거진 1부 두 분과 함께 영업직무의 면접 대비법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